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내립니다. 네, 저희가 웨비나를 할 때는 항상 비가 내리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닥치고 웨비나라는 뜻이죠. 앉아서 이거 들었는데. 네. 돌아다니지 말고 웨비나 들어라 라는 하늘의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세미나에 그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벌써 세 번째예요. 8월에 이제 마지막 세미나이기도 하고, 저희 옵티플로우라고 하는 저희 BST 제품 안에 7가지 컴포넌트 중에서 저희가 이번 시즌에서는 이제 3개 컴포넌트를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그 3개 중에 마지막 그 옵티 IoT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분은 저희 클라우드 사업본부의 김재철 이사님이시고요. 지난주에는 천재 프로그래머가 있었다면 이번 주에는 천재 SA가 되시겠죠? 네. 과찬의 말씀. 네. 과찬 아니고요. 네. 이분을 데려가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네, 두둑히 준비하지 않으시면 안 될 거라. 네. 사실은 저희가 비밀로 꼭꼭 숨겨두고 싶은 분이었는데 이렇게 공개를 하게 돼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내용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시간이 뭐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고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위에 이 1번이랑 5번은 뭐 개요에 대한 내용이고, 그 메인 컨텐츠는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옵티 IoT 소개, 데모, 그 다음에 구현 사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BSG 테크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웨비나를 파트를 4개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옵티플로우라고 하는 저희 BSG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용 클라우드 솔루션 제품군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제품군 안에 그 3가지 중 오늘의 3번째 AI 팩토리, 옵티 IoT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앞으로 9월 달에는 저희 인사 솔루션에 대해서 3일,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이제 저희 회사 SAP 운영과 그 다음에 SAP 수출입 솔루션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요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저희 BSG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채팅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채팅은 저희가 챗봇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사람들이 그 노티를 받아서 사람이 응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시간 중이면 가능한 최대한 빨리 저희가 응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응답이 늦어지면 그냥 화면 크롬 창을 닫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바로 저희가 남겨놓은 댓글을 그대로 채팅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바로 답변이 없으면 이제 남겨놓고 가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저희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진행했던 웨비나 발표 자료, 내지는 지난 웨비나 다시 보기, 이런 것들은 저희 BSG 글로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bsgglobal.com인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메뉴 중에서 세미나 밑에 2023 테크톡이라고 있습니다. 이 테크톡 보시면은 지난 웨비나 다시 보기, 그리고 앞으로 볼 웨비나에 대한 사전 등록하기, 그리고 기존에 했던 세미나들에 대한 자료 다운받기 메뉴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Q&A는 뭐냐면은 세미나 이후에 이제 접수됐던 Q&A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놓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경우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오늘 세미나 마지막에 저희가 선물 링크를 이제 드리기도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설문하기 버튼이 있잖아요. 그걸 누르시면은 저희가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설문을 진행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요 태양의 서커스 티켓을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올해 11월 11일 날 잠실 종합운동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설문 링크 이번 최종 버전으로 바꿔 놓으셨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당첨되신 분은 이제 K사의 정땡나 님이시고요. 이거 보시면 저희가 그 당시에 이렇게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추첨하는 장면을 저희가 녹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랜덤으로 돌려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저희가 확정을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편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IoT에 대해서 소개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조 분야의 변화와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일단 장표를 만들었는데요. 현재 제조 분야에서는 뭐 위험한 일이라든가 반복적인 일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자동화, 로봇화에 대한 증가들이 이제 실제 제조 분야에서 최근 많이 도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생산 과정에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환경들에 대한 최적화를 적용하는 데이터 중심의 생산 관리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산 과정에서의 어떤 설비들에 대한 예측 유지 보수, 그래서 예지 정비라고 하죠. 네, 그런 데에 대한 중요성들이 이제 나날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결합해서 저희가 생산성과 이제 효율성을 이제 극대화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로봇 진짜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실제로 가동되는 거?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뭐 저희 쿠땡 같은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물류회사 같은 경우 모빌리티로 활용하고 있는 거 많이 있고 지금 보시는 장표 이미지도 이제 아마존에서 실제로 제품들을 빠르게 이동시키고 원하는 어떤 모듈별로 이렇게 조립해서 분배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유튜브에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에서 모두 다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저런 소프트웨어들을 현장에서 제 엣지 디바이스 형태로 내려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플릿 매니지먼트 형태의 관리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이제 실제로는 또 적용이 되어 있죠. 플리트 매니지먼트. 네, 약간 그룹 협업 구조를 움직이는 거죠. 저게 이제 한 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각 층별로도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현황들이 이제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환경에서 이제 저희가 IoT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는 제조 분야에서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제 이런 핵심 개념을 저희 이제 옵티 IoT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념으로 이제 적용하는지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크게 이제 4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일단 저장하는 스토리지, 그리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어널시스 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과 이것들을 이제 AI 모델로서 학습하고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추론하는 컨트롤 과정, 이렇게 4가지를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IoT는 센서에서 스토리지까지의 영역을 이제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데이터 활용, 그다음에 자동화 및 예측, 그리고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 이제 2가지는 실제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을 이제 완성하는 단계. 그래서 실제적인 생산성 향상, 품질 관리, 그리고 뭐 요즘 뭐 ESG 관련해서 부각되고 있는 환경 친화성 관련된 뭐 에너지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핵심 개념들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센서로 수집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센서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가요? 뭐 온도, 진동. 네네네. 저희들은 뭐 몇 개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분야가 다양한. 네네네. 실제로 센서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제조사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센서들은 뭐 일반적인 판매되는 곳에서 구매하셔서 뭐 저희가 이제 실제 뭐 클라우드 예를 들면 데이터를 그쪽에 수집하고 싶으시면 그쪽에 이제 MQTT 프로토콜에 맞도록 이제 전송해주는 쪽만 이제 설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데이터 수집하는. 그래서 실제로 뭐 적용하는 부분은 간단한데 이제 센서가 많을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한 이제 어떤 센서를 선정하고 배치하고 이제 관리하는데 또 리소스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그럼 저 센서는 물리적인 센서를 만들어주는 업체가 있다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후 작업들은 대부분 다 AWS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는 뭐 고객사 중에 간단하게 POC를 한다 그러면 센서도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용으로 제공해드리고, 그래서 실제 어떤 뭐 펌프라던가 이쪽에 진동 센서를 설치해서 뭐 무선으로 뭐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클라우드 바로 데이터 수집하고 실제 진동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뭐 대략 뭐 일주일 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빠른, 좀 민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옵티 IoT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화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센서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뭐 더 빠르게 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센서를 설치할 때 뭐 어떻게 보면 제조 시설에 대한 환경 정보도 보통 중요하기 때문에 뭐 실사가 사실 선행되는 필요는 있는데 뭐 제조 환경이 뭐 간단하다면 더 쉽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센서 회사 제가 알기로는 좋은 제대로 된 센서 회사 발굴하시는데 엄청 공들이 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뭐 네. 센서 보면 실제로 저희가 뭐 저희 국내에서도 제조하시는 분들이 기업도 있고 많이 있는데 뭐 센서를 어떤 센서가 어떤 환경에서 이제 적용해야 될 거냐는 사실은 뭐 제조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진짜 고압의 환경에서 어떤 펌프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네. 그 센서가 상당히 좀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중국에서 센서를 구매하면 보통 1, 2만 원에도 구매하는 네. 수도 있을 네. 정도로 사실 센서 자체는 그렇게 뭐 복잡한 그런 디바이스는 아닌데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 시설의 어떤 그런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구성이나 신뢰성 그런 것들이 인증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선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을 하는 센서도 뭐 메이커가 여러 가지 뭐 외국산도 있고 네네네, 국산도 있고 맞습니다. 뭐 그럴 테니까 네네. 그 중에 이제 제대로 된 거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뭐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는 건 이걸 유선으로 할까 무선으로 할까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유선도 이제 데이터를 유선으로 하는 것도 있고 배터리를 유선으로 할 거냐 무선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상시 전원을 쓸 거냐 말 거냐. 그 배터리 교체 어떻게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배터리를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사용할 네.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데이터 통신을 주고받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조절해서 네. 보통 3년 정도 배터리 한번 설치해서 나중에 네. 이제 교체하는 이런 주기를 하는데 이제 뭐 한두 개 정도 센서가 있다면은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네. 뭐 100여 개, 200개면 사실 그거 교체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상시 전원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환경이 고객이 안 돼 있을 경우는 이제 또 무선으로 이제 와이파이나 아니면 와이파이가 아닌 뭐 무선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엣지 디바이스에다 모아서 또 다시 어떻게 보면 저희 흔히 말하는 AP에 연결되어 있는 장비, 라우터 장비에 물려서 데이터를 또 선회로 어떻게 수집하는 이런 프로세스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구축하려면 또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지만 실제 뭐 제조 시설 환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실사나 이런 것도 꼭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잔표가 많은데 너무 시간 끌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배경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생산성 향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스마트 팩토리 개념을 실제 현실로 이제 구현하는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이제 8가지의 주요 이제 그 실제 저희 솔루션에 대한 목표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하고 기술 부분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그 서비스들은 이제 MSA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구현되어 있는데 크게 이제 저희가 컴퓨터 비전 기반의 이제 어떤 그런 서비스 저희 흔히 이제 불량 검출하기 위한 ML 서비스라고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IP 카메라를 활용할 경우는 무선으로 이제 데이터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영상들을 저희가 이제 전송받아서 실제로 이제 그 이미지를 저희가 학습된 추론 서비스를 이용해서 분량을 검출하는 그래서 보통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기본적인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뭐 양볼 판정을 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진동 센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진동이 정상인 어떤 뭐랄까 진동과 다른지 이런 것들을 특이한 징후 그렇죠. 특이한 징후 이상 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내용들을 탐지하고 이게 이제 예지 정비로 이어지는 거고 근데 간혹 이제 뭐 모터가 있으면 거의 진동센서 하나만 부착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모터와 뭐 축과 연결돼 있다면 그 한 세 군데 이상 이제 센서를 부착해서 사전에 이제 예지 정비라는 것, 그 모터 고장 나기 전에 뭐 축에서 어떤 이상이 생겼는지, 온도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도 사실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센서만 쓰는 건 아니고 두세 개를 하나의 이제 그룹으로 해서 이게 이제 어떤 모터가 과거에 고장 났을 때 이 축에서 열이 많이 났더라라는 걸 가지고 이제 모터를
이제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모두 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판단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예지 장비를 하기 위한 분석 기반 서비스가 있고요. 네. 뭐 그리고 ML 기반의 생산성 관리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데이터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각화하기 위한 대시보드도 사실은 필요하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수집한 것들을 작업 환경에 맞도록 저희가 이제 학습하고 추론하는. 여기서 학습은 요즘 뭐 챗GPT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어떤 실시간으로 일어난 수많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이상 판정, 불량 검출, 그리고 지금 예지 정비를 위한 어떤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어떤 추론 서비스로 만드는 이런 환경을 이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ML 기반의 이제 시계열이라는 건 이제 뭐 저희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장비에 붙여서 어떤 데이터를 탐지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산 계획이라나 어떤가 아니면 재고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 정보를 시계열로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 2개월, 3개월 뒤에 어떤 재고 상황 아니면 생산량에 대한 예측치들을 분석하는 이런 서비스도 이제 같이 API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API 서비스라고 하셨네요. 네네. 이게 처음은 아까 비전 이건 카메라에서 인식된 이미지를 가지고선 어떤 특이사항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API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일종의 API 서비스 이제 SaaS 서비스로 예를 들면 이제 사용자들이 화면에서 어떤 불량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학습시키기 위해서 업로드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업로드 API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업로드가 됐을 때 이제 모두가 뭐 양불 이미지들이 모두가 올라가 있으면 실제 그럼 학습을 시키겠다고 뭐 예를 들어서 학습 버튼을 눌러도 그것도 역시 API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API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물론 이제 각각의 API를 현업의 분들이 쓰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는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옵티 IoT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담고 있고 이러한 기능들을 API를 통해서 호출해서 쓰는 개념이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면 크게 이제 5가지 정도 API로 나눌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더 드립다운 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API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이유는 사실 현장에 가면 저희가 이제 그 제품에 따라서 이제 되게 다양한 또 현장의 어떤 시설 환경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고객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서비스로서 딜리버리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API를 구성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비전을 쓸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그냥 데이터만 수집을 해서 대시보드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API를 구성을 해놓고 실제 고객에 딜리버리 할 때는 이제 적당한 이제 UI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API 서비스들이 지금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플랫폼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그러면 기존에 쓰던 어떤 비전 컴퓨터, 뭐 보통 저희가 기존에 어떤 물리적인 하드웨어들을 가지고 실제로 비전 기반의 어떤 실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이제 비전 AI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 모델을 계속 현행화한다는 게 기존의 비전 컴퓨터 기반의 어떤 그런 장비 불량 검증과 좀 다르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카메라와 어떤 하드웨어 장비를 제조실에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그걸 계속 가동하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현장에 사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 처음에는 잘 불량을 잡아내는데 이제 제조 라인이 변경되거나 바뀌면 다시 재설치하는 과정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이제 카메라 각도가 틀리기만 해도 사실은 저희 비전 같은 경우는 이미지 자체가 틀려지는 경우, 빛이 또 뭐 해가 왼쪽에서 빛이 나는데 오른쪽에 비치면 또 다르게 보이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사실 학습 모델을 다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배포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 다시 기사가 가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과정들이 번거롭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의 이제 비전 AI 기반의 이런 불량 검출은 기본적으로 어떤 학습 모델을 지속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다시 만들어서 배포하는 과정까지가 항상 반영되는, 그래서 실시간으로 해당되는 모델이
출원하기 위한 과정에 어떤 모델들이 계속 학습이 돼서 재배포되는 이런 개념으로 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와 어떤 데이터만 저장하는 것만 필요한 건 아니고 실제로 그 밑에는 뭐 보시면 CI/CD라고 해서 뭐 데이터 수집하는 파트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이제 이상 검출하기 어떤 특정한 피처를 이제 발굴하는 요 피처 기능들을 이제 저장하고 학습시키는 이런 과정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을 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그 챗 GPT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 요런 형태의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튜닝 한다고 하거든요. 파라미터 튜닝해서 뭐 저희가 시각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알고리즘들을 좀 바꿔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이런 기본 작업들이 플랫폼 형태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카메라 예를 들면은 우리가 특정 공정에서 들어온 이미지가 계속 딱 세팅해가지고 이제 뭔가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산 현장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들어오는 이미지가 변화가 됐을 경우에 이걸 갖다가 우리 쪽에 이 플랫폼 단위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그 어댑테이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네. 좀 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장판이라고 가정할게요. 장판 생산하는 공장에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장판은 이제 무늬만 사실은 이제 붙이는 장판인데 여기서 이제 장판을 제가 말씀드린 건 무늬는 항상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이 공장에서 이제 A, B, C라는 스타일의 어떤 장판 문양이 쭉 나오는데 이제 그 문양이 예를 들어 잘못 찍히거나 훼손됐다, 뭐 그다음에 프린팅이 잘못됐던 것들을 이제 저희 보통 파악하는 어떤 비전 컴퓨터의 시스템이 있다고 치면 기존 비전은 이제 그 장판의 문양을 미리 학습시키거나 해서 이제 그 세 가지 무늬만 가지고 이제 오류를 판단하는 그런 장비가 이제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는 이제 문양이 바뀌더라도 이제 문양이 A, B, C인데 D가 하나 추가되거나 A, B, C가 A-C, C-B-로 변경됐을 때 이제 그 이미지들을 지속적으로 촬영을 해서 다시 이제 분량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다시 학습시켜서 실제로 판정까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서비스 가능하다라는 게 좀 장점이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 소스의 타입의 변화에 되게 플렉서블하게 대응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기존의 컴퓨터 비전 회사들이 그걸 못하는 건 아닌데 이제 본인들이 그런 장비들을 매번 그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어떻게 보면 설치한 장비의 학습 모델을 배포하는 과정들이 다 이제 수작업을 이루어지거나 별도의 전문가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구축을 했을 경우 자동으로 이런 과정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장판 이미지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학습 이미지들을 다시 만들어서 저희가 보통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량 이미지들을 일부러 좀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재학습하고 그 재생된 어떤 그런 학습 모델을 현장에 있는 이제 비전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게 불량이다 아니다를 새로운 어떤 그런 새로운 학습 모델을 디플로이 시키는 쉽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그 새롭게 학습이 돼야 되는 건데 환경이 변하면 그 새롭게 학습을 시켜서 디플로이하는 과정이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가능하다.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MLOps라고 해서 ML과 오퍼레이션의 이제 이런 조합된 얘기로 얘기를 하는데 그 MLOps라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기서 이제 불량과 아닌 것들을 분류하고 그다음에 이것들 각각 학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불량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추론 서비스까지를 어떻게 보면 되게 리니어하게 이제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물론 이 부분 모두 다 자동화가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불량 검출도 할 수 있어요라고 하기에는 사실 약간 서비스가 많이 개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MLOps라는 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한번.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플랫폼으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에 단만 보고 이제 뭐 기존 서비스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신데 실제로는 이 플랫폼 개념까지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IoT 및 이제 실제로 이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 IoT 및 엣지 디바이스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잠깐 이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뭐 IoT 디바이스에는 사실은 이런 다양한 센서 그리고 카메라가 이제 포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바로 이제 클라우드나 뭐 사내 시스템의 서버에 이제 전송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엣지 디바이스도 같이 이제 IoT 형태를 제공하는 이런 케이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생산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우측에 이제 보이는 그림처럼 실제 펌프에 장비를 부착하고 그리고 엣지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하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상당히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제 파형은 실제로 저 진동, 그러니까 모터펌프에서 일어나는 진동을 파형으로 기록을 해서 보여주는 샘플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엣지 디바이스란 말이 그냥 센서 IoT 디바이스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뭐 크게 말씀드리면 크게 어떤 의미에서 별도 센서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어딘가 한 곳에 수집을 해서 그 수집된 데이터를 현장에서 즉각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엣지 디바이스라고도 하고 또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로 서버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센서, 그러니까 여러 개, 뭐 작게는 3개, 뭐 많게는 수십 개의 어떤 그런 센서들에서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요 엣지 디바이스로 일괄적으로 보내고 엣지 디바이스가 그것들을 이제 바로 또 서버로 전송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일반적인 1차 분석, 뭐 이 안에서 온도를 종합해서 봤더니 너무 뜨거운 것 같다 그러면 알람을 보낼 수 있는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저 엣지 디바이스의 역할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엣지 디바이스라는 게 실제 엔드 투 엔드 사이에 있는 디바이스인데 맞습니다. 제가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 엣지 디바이스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알람도 보내주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보통 불량 검사하는 비전 카메라와 연결하게 되면 이제 카메라가 이제 고속으로 진행하는 제품들을 뭐 저희가 클라우드로 보내서 추론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뭐 초당 뭐 100개 이상 지나가는 것들은 이 전송하는 레이텐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런 엣지 디바이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는 뭐 초당 빠른 어떤 속도로 지나가는 제품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로컬에 있는 하드웨어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엣지구나. 네, 그래서 저기는 뭐 CPU도 들어가 있고 이제 스토리지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엣지 같습니다. 컴퓨팅이랑 같은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와 이제 IoT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뭐 저희가 간단하게 데이터 수집과 전송 방식에 대해서 전송하는 과정을 이제 제가 간단히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뭐 왼쪽 상단에 보면 이제 실제 사진, 영상, 그다음에 스냅샷, 그리고 뭐 온도, 진동, 속도, 유속, 뭐 그리고 습도, 압력, 소음 이런 기본적인 IoT 엣지 디바이스들의 데이터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로 바로 전송하거나 또는 그 밑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제조 공장에 있는 어떤 데이터 센터 또는 뭐 어떤 시스템에 데이터를 전달해서 실제로 저희가 생산 계획을 뭐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재고 데이터를 같이 활용해서 1차적인 데이터 가공을 해서 다시 클라우드로 보내는 이런 과정들을 뭐 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의 구성을 이제 도식화해서 보여드린 건데요. 저희가 이제 아마 앞선 과정들에서 뭐 옵티 허브라던가 옵티 대시보드가 이제 뭐 설명됐을 텐데 근데 저희 옵티 IoT는 이제 그런 기존의 저희 쪽 솔루션과 연계돼서 이제 데이터 수집된 내용들을 대시보드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SAP에 있는 어떤 그런 뭐 원장 데이터라든가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희 옵티 허브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전송을 하고 필요한 데이터만 이제 저희가 수집해서 뭐 간혹 저희가 이제 온도, 습도들을 실제 장비에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실제로 저희 현재 그 지역의 온도와 민감하게 어떤 상관관계 저희 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 데이터와 같이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이제 저 IoT 장비만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를 같이 이제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도식화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하고 아까 추론하고 하려면은 단순히 센서 데이터만 가져간 게 아니라 그렇죠. 다양한 곳에 있는 정보가 믹스돼 가지고서 고려해야 되는 거군요. 뭐 간혹 이제 저희 고객사 중에서 이제 제품 출하될 때 보통 일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조 일자. 제조 일자가 현재 저희가 제품을 출하하기 위해서 찍어내는 일자와 맞는지 이런 걸 체크할 때도 실제 제품 생산 공장에서 그 제조 일자를 프린팅해서 이제 붙이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데이터가 실제로 저희가
저희 그 현업에서 네. 이제 실제 내려보낸 데이터인지를 또 확인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비교해서 이제 그런 것도 확인하는. 제조일자가 그냥 그 날짜 빵 찍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오류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네. 뭐 저희가 식품이라고 가정하면 네. 형 오늘 날짜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틀 전 거다 그러면 가자마자 사실은 문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사전에 꼭 챙겨야 되는 이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예전에는 뭐 OCR을 적용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것도 OCR을 적용하거나 이제 OCR 적용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뭐 사람이 가서 확인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 어떻게 보면 출하를 막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사람이 하게 되면 이제 그냥 제조 일자를 확인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뭐 전수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OCR을 도입한다는 건 OCR은 여러분 옵티컬 캐릭터 리커그니션인가? 네네네. 네, 그래서 광학 문자 인식. 네네네. 그래서 그 텍스트를 갖다가 그것도 일종의 약간 비전 인식이랑 비슷한 건데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이.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건 이제 컴퓨터 비전 AI를 하는데 또 그 자동화할 때도 이게 그 전사를 하느냐 도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인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이제 고객의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기존 그 현장에 있는 제품 데이터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생산 계획 일정과 이제 실제로 맞춰서 나가고 있는지를 사실 제품이 소량이고 이제 뭐 다양한 제품으로 이제 뭐 만드는 케이스의 어떤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케이스는 사람이 일일이 하면 사실은 자동화를 필요로 하는 요소일 수도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에 적용하기에는 사실 되게 좋은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 수집 전송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좀 하나의 좀 이렇게 물리적으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이제 최근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터리라던가 태양광 이런 그 장비들에서 나오는 온도, 습도 이런 데이터들 뭐 전압, 전류 이런 데이터도 사실은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되게 이제 태양광이 필요한 건 되게 외곽 지역 아니면 동떨어진 곳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클라우드로 보내줘야 되는 왜냐면 가까운 곳에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도 고객사 이제 미팅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 공장 내에서 MES 데이터라던가 그다음에 이력 관리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실제 IoT 센서를 통해서 장비 데이터만 붙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들을 같이 이제 혼합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수집을 하고 이런 건 데이터를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분석된 데이터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각화 대시보드화 한다. 그래서 수집 단계에서의 데이터 소스의 다양성 그리고 수집 방법에 있어서 저희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5G까지 지원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프로토콜도 최근에는 이제 그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모드버스 통신을 하거나 또는 저희가 IoT 장비 같은 경우 MQTT로 통신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TCP/IP 통신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클라우드 또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수집, 처리, 분석 과정을 겪어서 이제 저희가 대시보드로 시각화하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특정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서 이제 예측을 하고 추론을 할 텐데 뭔가를 막거나 뭔가 이제 예상을 해야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안 좋은 일을 막으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목표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데이터 소스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건 되게 그건 사람들이 엄청 디스커션을 사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사전도 있지만 사실은 사실 사전보다는 운영하면서 협업들 또는 그 공정 노하우 같은 거. 그렇죠. 약간. 그 이제 제조 기업들의 공정의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기사를 봤더니 저희 왜 그 배터리가 저희 지금 차량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그 친환경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태양광 설치하면서 이제 ESS라고 해서 에너지 스토리지 솔루션들을 활용한 ESS 장비들을 많이 이제 현장에 설치하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전원이 다운됐을 때 비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또는 뭐 태양광이 없는 밤에 다시 그것들을 저장, 활용하는 이런 단계의 소리를 쓰면서 화재 사건들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그 2018년대 그 화재 사건이 나면서 이제 뭐 제가 그런 뭐 S사, 뭐 L사 해가지고 뭐 저희가 이제 위원회 만들어서 정부에서도 이제 원인을 파악하고 결론을 냈는데 뭐였냐면 ESS요? 네네네. 그 긴급 전원 공급 장치.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그거 사고 났던 거 기억나요? 네네. 상당히 그때 계속 그 위원회에서 조사를 1차 했는데 그리고 나도 계속 사고가 났던 케이스가 있어서 이제 그때 그 결과가 뭐라고 났냐면 모니터링이 이슈였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이슈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나더라도 사전에 인지하면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발화가 되지 않는 이런 케이스 가능한데, 이게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그때 결론으로 났던 걸로 이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이 모니터링, 그러니까 이런 ES 계열에서도 실제 전압, 전류, 온도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이터가 실제 그 어떻게 보면 키 그렇죠. 데이터이냐는 근데 저희도 이제 그게 뭐다라고 사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수집하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사실 수집하는 게 사실 용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 수집을 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단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생산 현장에서는 그것들 로컬에서 스토리지를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클라우드를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상 징후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 순간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얘가 이상 아닌가? 어차피 쭉 가다가 이상한 패턴 갖다가 끄집어내는 거니까. 뭐 온도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이제 실제로 그 전류와 전압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근데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이제 뭐 태양광이 없을 때는 실제로 이게 이제 컨버팅이 돼서 실제 전을 공급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충전하고 있다가 공급해야 되는 계열로 넘어갈 때는 또 신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현장 상황과 패턴에 따라서 이제 이게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학습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일반 제조 공정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사실 그래서 중요하다. 아마 그 뭐 제가 챗GPT 계속 얘기하지만 챗GPT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건 이제 데이터의 질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예지정비라던가 실제로 이런 분석의 데이터의 질도 마찬가지로 정상 데이터인지 아닌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제가 그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그 FSD 12 버전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유튜브에다가 그 FSD의 성능을 갖다가 그 자기가 실제로 생방을 했어요. 보셨어요 혹시? 네,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5분 정도 되는 분량을 자기가 랜덤하게 목적지를 찍고선 거기까지 가는 걸 갖다가 자기 핸드폰을 들고선 생방을 했는데 그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기존의 버전 11과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 12의 차이는 뭐냐면 이 자동차한테 어떨 때 어떻게 하라는 코딩을 전혀 안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형 교차로를 돌 때 뭐 잠깐 서서 보고 가라 이런 게 버전 11에서 코딩이 되어 있었대요. 네, 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뭐 신호등이 어떨 때 어떻게 하라. 근데 이번에 버전 12에서는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들이 한 거는 이 신경망으로 자기들이 그 신경망 그 머신러닝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 머신러닝 기반의 그 자율주행 구현을 했는데 자기들이 한 거는 얘한테 사진을 보여준 것밖에 없다. 동영상. 수많은 동영상을 보여줬고 원형 교차로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코딩을 해준 적이 없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냥 원형 교차로 돌아가는 동영상을 많이 보였을 뿐이다. 근데 그날 주행하다가 한 번 얘가 에러가 났어요. 제가 저를 봤는데 신호가 빨간불인데 출발해버리는 상황을 얘가 그 실황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신호가 되게 복잡한 곳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막 신호등이 3개씩 달리고 막.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하는 말이 이런 경우 당황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신호등을 많이 보여주면 된다 얘한테.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것 같다. 그게 사실은 저희 제조 공정에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불량을 탐지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불량 데이터에 없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불량 데이터는 저희 학습 안 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시키면 잡아낼 수 있는 것처럼 네.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의 이제 그런 비전 불량 검사기들은 그런 것들을 학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도 똑같은 영상을 봤지만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학습을 시킬 때 네. 제대로 주행한 영상, 그러니까 제대로 정석으로 맞아. 운전할 네. 줄 아는 사람이 네. 운전한 영상이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데이터. 네. 그래서 딱 정지선에 정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네. 정상 제대로 운전하는 사람이 돼 있다고. 네. 가다서 갈까 말까다가 이제 가는 이런 케이스는 불량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품질 좋은 품질 좋은 데이터 네네네. 수거하는데 자기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네네. 얘기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날.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ML 기반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이터 질에 따라서 어떤 성능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태이고,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챗GPT를 빗대서 얘기를 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데이터 수집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고객사들 만나보면 불량 데이터를 제대로 품질 좋게 가지고 있는 고객사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불량이 네네네. 어떤 놈인지를 얘한테 학습시키려면 불량인 네네. 상태의 데이터를 맞습니다.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재밌는 케이스가 뭐냐면 아까 네. 제가 잠깐 장판 네. 얘기했는데, 근데 장판에 불량이 나오면 대부분 마커 칠하고 그렇겠죠. 네. 체크해놓고 사진 네. 찍어놓거든요. 그럼 그 불량 데이터에서 저희가 좀 활용하기 좀 어려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향후에 이제 그런 것들 준비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불량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네. 뭐 간혹 특정한 이제 뭐 비트를 너트나 비트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 불량률이 뭐 0.005%다 그러면 뭐 하루에 몇십만 개를 만들어도 불량이 안 나올 수도 있는, 네. 그럴 때는 정말 불량 데이터를 구하기 힘들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고객사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불량 데이터를 활용해서 성능 좋은 이제 그런 불량 검출, 그다음에 예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저희 옵티아이티가 해준다라고 그럼 보는 거죠. 사전에 그 데이터 수집하는 데만 해도 프리 준비 기간이 엄청 기다릴 것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적을 것 같으니까 이미. 그래서 네네네. 내가 ML 해야지. 그러고 나서 AI 적용해야지. 라고 마음 먹은 다음에는 데이터 준비를 할 생각을 하겠지만 갑자기 여기서 내일 BSC 불러가지고 우리 공장에다가 AI ML 적용하고 싶은데 되겠냐고 하면 그럼 일단 중요한 건 데이터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데이터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 확보하는 게 제가 봤을 땐 큰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 데이터가 어떤 용도인지, 그 무엇을 위한 데이터인지가 사전에 정의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절차대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이제 그것들을 학습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 정확도라는 게 뭐 챗 GPT도 뭐 1.0, 2.0, 3.0, 3.5, 4가 하듯이 사실 그 증가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양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약간의 파라미터나 알고리즘도 알겠지만, 그 저희도 생산 현장에서 뭐 한 2달 그걸 설치했다. 사실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 기대하는 건 사실 좀 어렵고요. 그런 것들을 1.0, 2.0, 3.0, 4.0처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그것들의 품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갈수록 정확한, 좋아지겠네. 네.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제 적용하는 것이 이제 맞는 거죠. 그날 앨런 머스크도 그 뭐죠? 정상적이지 않은 운행 영상을 네네. 그 필요한데 그거 확보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네네. 사고 난 장면 이런 거 되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기계학습 모델과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개념과 이런 것들을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로 현재 이제 제조 공장에서 이런 기계학습 데이터로부터 통찰력을 얻고 예측을 수용하는 그런 생산 과정에 어떻게 최적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고객사에게 이제 이런 저희 옵티아이티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적용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유관 검사나 컴퓨터 비전을 적용했을 때 그런 케이스들을 좀 이제 나열해봤는데, 보통 인라인 검사하고 최종 결과물 검사들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관 검사로 했을 때와 이제 실제로 컴퓨터 비전을 이용했을 때 많이 다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유관 검사를 하게 되면 사실 많은 노동력, 그리고 시간, 반복한 지루한 작업들,
그리고 이제 제품량이 이제 늘어나면 사실 계속 딜레이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 장비만 도입하면 충분히 이제 커버 가능한 그런 이제 어떤 효용성이 탄력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품질 검사에 대한 확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번거롭거나 이런 작업들을 자동화한다는 장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저희가 실제 이제 통계를 조사해 보면 이런 제조 현장에서 제일 구인난이 일어나는 곳이 QA, 품질 검수 쪽 파트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이 그러냐면 사용자를 이제 뽑아서 채용을 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과정이 이제 그런 품질을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어떤 척도로서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하거나 전문가가 이제 많이 없어서 품질이 떨어지는 좀 악순환이 반복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이런 이제 어떤 ML, AI를 활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기반의 이제 기계학습에 대한 접근법을 해봤습니다. 뭐 우측에 보면 사실은 이제 간단한 사진 이미지에도 다양한 이제 다양한 결함의 종류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비정상에 대한 어떤 결함들을 어떻게 찾아낼 거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제품에 그게 이제 비정상인지를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어떤 기계학습의 분류로 나누어지면 어떻게 보면 식별이나 패턴 이상 탐지가 될 텐데요. 그래서 뭐 개인화 서비스와 식별 서비스, 패턴 이상 탐지, 그다음에 대화, 인간 상하 적용, 자율주행,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목표 중심 시스템이나 아니면 예지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데이터 기계 학습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앞서 데이터 수집부터 처리까지 이루어지고 나서 실제로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의 어떤 그 기계학습 접근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 분류별로 각각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쌓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조의 어떤 분야별로 뭐 식품, 아니면 자동차, 기계, 뭐 타일, 뭐 아니면 뭐 다양한 종류의 뭐 어떤 그런 생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패턴들 또는 그런 경험들을 저희 소스에 다 녹여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서 이루어지는 과정도, 그러니까 기계학습에서 이루어지는 접근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모델 생성과 훈련 과정들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앞서 이제 수집 과정, 그리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전처리, 후처리 하게 되고요. 뭐 간혹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불량이 발생될 확률이 극히 낮으면 이제 저희가 그 불량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불량을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서 이제 실제 불량으로 처리하는 이런 전처리 작업들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도 하게 되고, 그리고 추출 분할은 저희가 이제 정상 이미지와 정상 아닌 이미지들, 그리고 부품들, 뭐 아니면 그런 제조 결과물들을 저희가 이제 모델을 선택해서 실제로 이제 학습 모델을 만들고, 이 학습 모델을 만든 걸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불량을 탐지할 수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고 이것들을 운영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운영 배포는 실제 뭐 클라우드에서 배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사의 어떤 데이터 센터에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잠깐 언급드렸던 그런 엣지 디바이스나 엣지 컴퓨팅에 실제로 카메라 연결된 상태에서 모델을 배포해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플로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옵티 IoT 솔루션에서 전반적인 프로세스 플랫폼으로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이제 저희가 주요 활용 사례를 뭐 말씀드리면, 뭐 앞서 그런 플로우를 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품질 검사, 설비, 장비, 그리고 생산성 관리라던가 작업자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그리고 생산 공정 최적화라던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제품 설비 진단에 대한 원격 작업까지도 이제 기본적으로 IoT 센서 기반으로 활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 이제 옵티 IoT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솔루션들과 이제 같이 연계해서 실제 수요 생산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마 외부 데이터, SAP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HR이나 아니면 MES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수집을 통해서 같이 분석하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로 이제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시각화도 가능하고요. 네. 아이고. 네. 저 2장 넘어갔나?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냥 아키텍처이고요.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어떤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구성해 놓은 어떤 플랫폼은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 또는 클라우드 사용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보시는 이제 어떤 그런 어떤 도표대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뭐 데이터를 당연히 수집하기 때문에 저장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저장된 데이터가 크게 보면 비정형 데이터와 저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형 데이터와 비정 데이터가 나눠지고 이것들을 저장 관리하는 뭐 DW라고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마트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예측 분석 또는 BI의 어떤 데이터 대시보드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들로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옵티 IoT라고 하니까 너무 범위가 그 이름이 너무 범위가 좁은데요, 보니까. 뭐 바꿔야 될 수도 있겠는데 보니까. 네, 뭐 이건 이제 뭐 그렇죠. IoT랑 좀 잘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네네. 일단은 이제 요 구성도를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 실제 앞서 보였던 그런 플랫폼 아키텍처와는 좀 다르게 좀 저희가 실제로 그 각 액션별로 저희가 그 분석, 이제 저장, 수집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엔드투엔드 기능들을 제공할지를 나열하는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수집, 저장, 분석, 어떤 추론 아니면 컨트롤 영역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인데, 뭐 기존에 저희가 옵티 대시보드, 옵티 대시보드를 활용하거나 네. 아니면 고객사가 가지고 계시는 그런 BI 서비스를 활용해 연계해서 예측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옵티 대시보드는 저희 세미나 중에 첫 번째 세미나를 보시면 대시보드 얘기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모니터링이나 리포팅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해주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뭐 모터라고 가정했을 때 정상일 때와 정상이지 않을 때의 상태를 사실 비주얼라이션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데이터로서 저희가 이제 어떤 분석을 통해 전달하는, 그래서 보시면은 우측에 비정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프레셔 바이브레이션, 그다음 플로우 레이트를 어떻게 지금 수치가 나와 있는지 판단을 통해서 RPM은 낮은데 왜 이게 높을까,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상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 각각의 그 어떤 센서의 데이터별로 그래프로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서 자동 식별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알람이나 어떤 그런 경고 시스템들을 연계해서 원인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요 옵티 IT만의 그러면 뭐 어떤 가치,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아무래도 기존의 설치형 비전검사 장비들은 아무래도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이제 딱 정해진 예상량, 처리량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네. 항상 그렇지만 실제와 예상은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어떤 비용들, 마우스 잠깐만요. 네네, 그래프 하나가 안 나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얼마나 비용 처리를 탄력적으로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네, 이거요? 네, 맞습니다. 하나 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예상 장비들을 설치해 놨는데 처리량이 실제로 올라가지 않기 네네. 때문에 예상은 이랬는데 네. 실제는 사용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저희가 네. 이제 카메라 10대를 가져놓고 라인을 올렸는데 뭐 실제 제품 많이 흘러가지 않아. 이럴 때, 또는 이제 뭐 실제로 장비는 또 제품이 갑자기 이제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는 네.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실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네.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실제로 뭐 AWS의 어떤 클라우드의 그런 리소스의 탄력성을 이제 저희가 적용해서 실제 제조 생산량의 어떤 증감을 반영해서 실제로 저희가 추론 서비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API 서비스들의 용량을 좀 늘리거나 서버들을 늘려서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약간 뭐 MLOps 같은 개념인가 본데? 뭐 MLOps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온디맨드 탄력적인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장비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뭐 또 과정이 그렇죠. 되게 많이 네네. 들어가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얘는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통 뭐 저희 클라우드에서는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출원 서비스에 대한 오토 스케일링,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오토 스케일링을 실제 인프라를 통해서 이 네. 서비스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할 때는 사실 그만큼 필요 없으니까 조금 자원이 남을 때는 좀 우리 캐파를 줄이고 네네네. 더 필요할 때는 늘리고 하는 게 네, 맞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돼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게 네네. 원활하게 빨리빨리 플렉서블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네네. 실제로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저희가 이걸 도입하려고 네. 했는데 이게 아마 작년 상반기, 하반기에 사실 저 POC를 했고 상당히 이제 성능이 100% 이상 나와서 네.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생산량이 많아서 네. 거의 2교대, 3교대 해도 계속 제품 그 검수가 쌓이는 적재되는 네.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POC하고 빠르게 도입하려고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이제 경제 상황이 좀 변경돼서 네.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는 바람에 네. 굳이 이걸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긴 했는데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이렇게 리니어하게 생산량이 이제 가진 않는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구축하실 계획이 있다면 이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되게 것 같아요. 중요한 네, 부분이겠는데요. 맞습니다. 그 플렉서블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내는지. 사실 스마트 네. 팩토리의 개념에서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네. 이제 실제 생산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저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개념적인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비용 효율적인 것 그리고 생산에 지장이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인프라를 가져가는 것 네.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일반적인 뭐 시스템 솔루션을 사서 구축해놓고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품질 향상과 불량 감소를 뭐 이렇게 제가 제목을 타이틀을 넣었지만 보시면 제조 과정이 사실은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저희도 네. 이제 이걸 간략하게 이제 줄여놓은 건데 뭐 1번부터 보면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상태도 가능하고요. 성형 공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용접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조립 과정, 그리고 뭐 어떤 그 도장, 그다음에 검사, 출하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 관점에서 보면 품질 과정, 생산성을 개선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다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뭐 당장에 뭐 중요한 거 하나만 할 수 있지만 분량이 많이 나온 것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다 적용을 하고 그 7번에 나온 것 중앙 제어실에서 이런 것도 통합 관리 실시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구성하는 개념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일부인이라고 해서 그 제품 출고 그 생산 일자 표시하는 것도 사실은 최종적으로 출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과정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뭐 건설 분야, 리테일, 음식 가공업, 제조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죠. 활용하고요. 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철강 제조 관련해서 이제 안전 사고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떤 그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안전시설 위험 지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또 체킹하는 이런 환경 안전 관리. 네.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을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뭐 보호장구를 쓰지 않았을 때, 뭐 그래서 헬멧을 쓰지 않았을 때 이제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는. 네. 고객사 중에는 가끔 이제 뭐 PLC와 연동해서 출입 못하게 하는 뭐 이런 과정도 있고 이제 그걸 점수화해서 나중에 이제 평가하는. 네. 그래서 이런 체계도 구축하는 고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분야이기도 한데 이제 예지 보수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실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이제 예지 보수만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주어지면 바로바로 판단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정 기간 학습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지금 뭐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사전에 이제 학습을 시키고 뭐 이제 실제 오작동이 났을 때 데이터를 별도로 학습하는 것도 있지만 뭐 보통 저희 오작동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뭐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저희가 데이터를 쭉 수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작동을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요?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안전관리 형태에서 이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저희 모자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저희가 어떤 공장의 식품 제조 시설이다. 면 이제 마스크를 꼭 쓰고
착용하고 이제 출입을 해야 되는 경우 마스크가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이제 어떤 알람을 발생하게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로 남겨서 나중에 이제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보시면 뭐 카메라 하나만 설치를 해서 리모트로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려주시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기본적인 캠하고 연결해서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뭐 그 제조 공장마다 독특한 안전 보호 장구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별도로 학습시켜서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요거죠?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개념 중에서 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킨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확대가 네. 확대 오픈 눌렀는데 이러네요. 저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네네네. 다시 한번. 그래서 왼쪽에 네 보시면 네네 이제 실제 저희가 센서들이 그 각 공장의 주요 장비마다 설치돼 있다 가정하고 저희가 이제 만든 데모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풍력. 네네네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그 어떤 모터 또는 뭐 지금 풍력 발전기에다가 장치해 놓은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진동하고 있는지 회전하고 있다면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지들을 라인별로 수많은 센서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현 사례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포장 규격에 대한 검수를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제품이 출하될 때 이제 포장 상태 그리고 제대로 그 저희 고객사에 발송되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 실제 사진을 찍어서 일괄로 검사하고 유형 검사하면서 이제 진행했었는데 이것들을 기존에 이제 비전 AI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뭐 실제 레이블에 대한 학습을 시키고 그 레이블이 정확하게 해당 고객사의 제품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실제 레이블링에 대한 뭐 저희가 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매번 사진을 찍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제 판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상 출하 제품인지를 판독하는 이런 형태의 손을 제공했고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뭐 6가지 모델을 적용했었는데 평균적으로 92.5%는 정확도를 저희가 구현했고 네. 인프라 구축과 비용 이제 이런 부분들에 75% 정도 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원래 이제 저희가 컴퓨터 비전이라는 장비를 저기 제품 출하하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비용이 사실 상당히 비용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룸 같은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컴퓨터 비전이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매번 학습할 수 없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고정된 네. 그런 모델들을 활용해서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런 형태였었는데 이걸 약간 이제 저희가 옵티 IoT를 통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모델을 학습하고 어떤 환경에서 제품을 출하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효용성이 있고 저희가 이제 활용성이 좀 뛰어난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진행 가능하다라는 어떤 성과를 좀 보였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거 직접 찍으신 사진인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저희 그 사례 정보에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고객사 정보를 여기 올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요와 비슷한 저희 모터 펌프에다가 이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진동 센서를 이제 부착을 하는데 한 곳에만 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기 모터의 여러 곳에 중요한 부분 저희가 볼 때 이제 예지 정비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라고 뭐 어떻게 보면 현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실제로 반영을 해서 물론 이제 처음엔 그렇게 붙여보고 좀 나중에 이제 바꿔보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데 실제 잠재적인 고객들이 사실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고장을 사전에 감지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가 테스트한 사례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뭐 앞서 드린 것처럼 비전이나 카메라가 실제 촬영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센서 데이터의 위치 정보, 진동 정보, 그다음에 온도 정보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이제 어떤 판단하는 이런 형태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옵티 IoT가 향후에 어떤 형태로 이제 가야 될지 이제 저희가 좀 간략하게 이제 데모에 사실 저희가 그리려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좀 이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볼게요. 네. 이거 소리가 나가려나 모르겠네. 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이제 어셋 인포메이션이 있고 잠깐만. 이제 그 어셋 인포메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어셋 인포메이션은 장비의 정보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라이브 이퀴먼트 데이터는 IoT 장비가 센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공장의 곳곳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우측에 저런 그 어떤 공장의 CAD 도면이 있다면 실시 저렇게 오른쪽에 저희가 보통 저희가 AR 형태, AR을 어그먼티드 어떤 리얼티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구성해주고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가 많을 경우는 현장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빨리 아는 것이 그렇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장비들을 식별하기 좀 더 용이하도록 하고 이거 네네, 그래서 공장에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저게 이제 뭐 다 일일이 그 CAD를 그리거나 한 건 아니고요. 찍은 것 같은데. 네네, 이건 네. 찍어서 3D로 만들어주는 솔루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부 이제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네. 카메라를 가지고 공장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사진만 찍었는데 입체적으로 3D 모델을 생성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이걸 저희가 이제 옵티IoT라는 곳에 이제 올려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라이브 어셋 데이터와 라이브 이퀴먼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장비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상태를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한정적인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공장도 보면 제조란도 되게 많고 생산 현장의 환경들이 각각 다 다양하기 때문에 네. 저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한다는 것이 좀 다르고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수집과 가공, 그다음에 정제하고 추론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과 연계돼서 최종적인 어떤 그런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완성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 또는 이제 뭐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형태의 구성까지를 이제 저희가 접목하는 게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여기까지. 다시 파워포인트 들어갈게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아이고. 네. 사례까지가 마지막.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네네네.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내용이고 깊이 있는 내용인데 네.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렸고 뭐 저희가 고객께 좀 구체적인 사례는 뭐 고객과의 어떤 보안 관계에서 다 자세히 말씀드릴 네.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종합해서 보면 사실은 저희가 솔루션이라고 이제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이 정말로 각각 다 다르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접목할 것이냐가 저희한테 큰 과제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지금 뭐 마지막에 보였던 사례처럼 그런 경험들이 이제 저희 그 고객사에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경험들을 실제 저희가 잘 설명드리고 이제 실제로 한번 POC 형태로 한번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큰 장비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뭐 뭔가 시스템을 구매하시지 않아도 빠르게 한번 POC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혹시 필요한 저희 고객사분들 여기 지금 오늘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뭐 저희도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뭐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자세한 절차와 방법들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적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베이스로 된 인프라이기 때문에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서버를 사야 된다던가 뭐 놀고 있는 서버 찾아야 된다던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뭐 저희가 센서까지도 테스트로 제공해드리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 다음 세미나 일정을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미나는 이제 9월 6일 날 오후 2시.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벌써 9월입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데, 그때 피플로직이라고 하는 저희 인사 솔루션을 주제로, 그 인사 솔루션의 파트 1, 2, 3, 세 가지 이제 세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마 제가 정확히 주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선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 내용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주제가 조금 핫한 내용이기도 하고 기존에 조금 듣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볼륨을 좀 콘텐츠 분량을 좀 늘려가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다소 길어지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연락처로 또는 BH 홈페이지 채팅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